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본인 욕심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차하면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니 내가 대선 후보 간별사니까 내가 정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욕심인 거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이철이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두 분 오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태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가 좀 바뀌셨네. 네. 좀 뭐 오전이다 보니까 좀 활기차게. 먼저 오해했어요 우리가 언제? 잘했어. 이상한 논리를 들고 뭐 당황했나 봐. 딴 생각하고 있었어. 개면쩍게 웃네. 자 이게 좀 가볍게 시작해 보죠. 가벼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저래요? 왜 도로방이 타버리죠? 저런 게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안정적? 네. 그러니까 통합당, 자유한국당하고 지금하고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네. 지도부가 되게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있고 실수는 안 하잖아요. 전임 우리 황교안, 나경원 체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매일 아침 우리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또 무슨 말실수를 할까? 무슨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 이러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최소한 그것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장애투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삭발도 안 하고 단식도 안 하잖아요. 그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기대치를 높게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봐요. 김종인 체제가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큰 잘못을 했네. 왜요? 기대치가 기대치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의 가장 큰 숙제는 당을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게 관리해서 비호감도를 낮춰서 다음번 차기 지도자에게 그냥 당을 잘 넘겨주는 것. 그러한 중간 릴리프 역할이지. 혁신 안 하고? 혁신은 뭐 대략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네. 얼추? 네, 저는 두 분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사고만 치지 마라. 네. 뭐 이 정도일 때 하고 아 그래 이제 사고는 안 치는 것 같아.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지라고 기대를 해야 그다음에 뭐 정권 탈환 뭐 이런 데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기대치 높이면 안 되는데 야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 높아지지 않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지율 높아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어쨌든 구심점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당이 분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러한 어떠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추미애 장관의 일탈행위 이런 거보다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연락에 싸워가지고 이재명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이낙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에이씨 니들이 되는 것보다 야당이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수가 친박, 친이 막 갈라져 싸워가지고 신물나는 그런 싸움을 했듯이 이런 식의 여권의 분열이 있지 않는 한 야당의 지지율은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다. 즉 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반사이익이다. 여기도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해 보자면은 그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첫 번째 천수답식 정치 계속 될 것이냐 비 안 내려라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원래 조금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을 제일 비판하는 쪽이 입도 못 열게 한다. 네. 뭐 딴소리 못하게 한다. 네. 너무 하나로 뭉쳐가지고 간다. 그 지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이제 여권에서 그런 쪽에 이제 논리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할 것은 야당이다. 저쪽 좋은 일 한다. 라는 논리를 지금 장 소장님이 딱 그대로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꼼짝 못하고 네. 그럴 때는 그럼 좋았냐? 그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는 아니 거죠.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계속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하네. 네? 아니 아까 한 번 맞았잖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났더니 참
이 정부는 정말 야당복은 정말 타고났다 그러대요. 아 근데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어요. 뭐 네, 그때 그렇죠. 뭐 박근혜 정말 야당복 있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친이신파 계속 싸우고. 아니 근데 박근혜 최순실 정부 건 때는 타죠. 야당의 주자가 있었잖아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권의 분열과 야권의 차기 지도자 구심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할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대선 후보 감별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유승민 너 이래서 안 되고 뭐 안철수 너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폄하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자기 당대표 시절에 이낙연은 저렇게 뭐 그냥 밍숭밍숭해서 안 되고 이재명은 뭐 형수한테 욕하는 사람이 안 되고 김경수는 재판받아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그룹 쪽에 있는 사람의 대선 후보 지도자를 폄하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본인들의 행태.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김종인 잘못이다. 잘못이죠. 그거는. 그거 왜 데리고 갔어요? 예? 왜 데리고 갔어요? 안정감 있게. 그건 실수하지 뭐야? 않게. 중간 릴리프. 구원 투수가 이제 최종 구원 투수가.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에 있는 주자들 안 된다고 한 거는 네. 사고 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고죠. 그거 유일한 사고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본인 봐요. 욕심? 네. 누구를 설마. 아니 그 잠깐만요. 이렇게 본인 욕심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로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차하면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니 내가 대선 후보 감별사니까 내가 정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이러한 욕심을 김종인 위원장이 버려야 당에 이제 역동성도 나고 차기 후보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진다.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거기 가서 비대위원장 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죠. 본인도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야당을 좀 세우는데 국민의 사랑받는데 마지막 이제 정치적 인생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위원장님 좀 여차하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나 반이나 차 있나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막 그릇이 깨져가지고요. 물이 담기지도 않고 다 막 물이 옆에 흘러 있었어요. 밑 빠진 독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흐른 걸 닫고 응. 땜빵을 해가지고 물 좀 담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담겼는데 이거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된 거야? 라고 볼 것이냐 3분의 1이나 찼냐라고 볼 거냐 사실 국민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뭐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이번 뭐가 나아졌어요? 아니 이상한 이야기 안 하는 거 그런 그러니까 거 실수하지 나아졌죠. 않아요. 예. 여기 공통점. 예. 그 말하자면은 밉상짓이라고 할까 이런 건 확실히 덜하죠. 근데 이번 지금 국정감사 시즌을 봐도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게 되게 많을 건데 물론 뭐 국감이 이제 한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 좀 네. 봐야 되겠지만 절반 이상 지났다고 봐야죠, 이제.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멱살잡이 여기서 멱살잡이라는 거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진짜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니라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거 뻥뻥 터지고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거기 이제 율사 출신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도. 근데 뭐 이제 또 검사 출신 중에 한 분은 뭐 이제 대통령 아들한테 페어플레이 하자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고 그게 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를 지금 내보내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다음에 뭐 윤희숙 그 어디 의원이죠? 서초 의원인가? 하여튼 네. 그런 분들 뭐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윤태곤 실장님께서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서울 시민들이 강남구청장, 서초구 의원 서울시장으로 안 뽑는다. 100% 저는 동의합니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될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때 강남 국회의원 출신이었죠. 한 10수년 전에 강남북의 경제 문화적 격차하고 지금 2020년에 경제 문화적 격차하고는 천양지차. 너무나 다르다. 그럼요. 조은희 구청장이 이제 평가 잘 받고 있는 거 맞고 네. 지금 서초구에서 능력 이제 있어요. 재산세 돌려준다 능력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강북이라든지 서울을 보통 이제 4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보잖아요. 나머지 3권역에서 그게 이제 먹힐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4월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는 제 생각에는 정치 선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치 선거,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저 김종인 위원장 욕 좀 더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라고 보여주는 게 저는 사람 쓰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사람. 들어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 하잖아요. 정치라는 것. 친박의 핵심이었다. 아니면 친박 박근혜 때 뭐 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사무총장 시켰어요. 이게 올바른 인선인가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을 시켰는데 지상욱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가장 잘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상욱 의원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상욱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정권 빼앗긴 다음에 우리는 왜 안 바뀌냐라고 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면요. 우리가 왜 안 바뀌었는지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게 여의도 연구원장이 할 일인데 쥐가 평가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상욱 의원님이 그렇다고 지라 그러면 돼요. 아니, 우리가 흔히 김뭐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저 김종인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홍준표를 대하는 것을 봐도 이건 잘못이다라고 봐요. 본인 체제를 반대했지만 좀 넉넉하게 아유 이제 당신도 대선 후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당과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껴안고 보듬어주고 이러면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없고 저 여의도 연구원장도 마땅치 않으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영입 제의가 안 오죠? 방송을 하셔서 돈 많이 저도 버시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요. 탁월한 분 맞아요. 탁월한 분인데 제가 느낄 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게 정치 이력 한 10몇 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구원투수예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9이닝에서 한 1이닝, 2이닝 정도 승부처에서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위기를 막는 데 능한 사람이지 1회부터 9회까지 게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완투를 하는 데는 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아니 없어요. 지고 있는데 무슨 릴리프가 필요해요. 아니 그걸 이기고 막아야 있을 때나 실점을 최소화해서 그쵸, 막아야지 역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해야죠. 거 아닙니까? 이미 지고 다 끝나갔는데 9회 말인데. 아이 그래도 대타 또 누가 딱 나와서 말로 없는 딱 치고 그러면 되죠. 구원투수나 대타로서의 대타 있어요? 역할인 거지.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타 있어요. 1회부터 9회까지를 전반적으로 혹은 그래 야구 감독이라고 치면은 가을 야구 뭐 이럴 때 딱 데리고 오는 거지 페넌트 레이스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로 검증된 게 그럼요. 없다. 아니 어쩌다가 김종인 책임론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사람을 잘못 써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극명하게 보자고요. 어제 있었던 일을 보자고요. 내년에 있을 4월 보궐선거 뭐 선거준비위원회 발족시켰어요. 삼선에 김상훈 의원 시켰습니다. 대구에. 아 그분이 삼선이에요? 나 처음 삼선이죠. 들어보는데. 그분이 이제 유일호 의원 괜찮던데. 유일호 의원 괜찮던데 유일호 저는 뭐 의원도 정치적으로 친박에 그게 있긴 공격 하지만 당하니까. 아니 근데 뭐 유일호도 합리적인 마찬가지야. 사람이. 그분이 전략가도 아니잖아. 어떻게 이러한 경선 선거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 앵커님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탤 말이 있어요? 이렇게 김종인 책임론이라는 게 김종인이 아니 내가 했으면 더 이상 붙을 말이 없다. 옳은 말이다라고 해줘요. 좀.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성격, 외모, 집안 뭐 다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뭐가 하나가 되게 부족해가지고 딴 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는 강점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약점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결혼할 때는 제일 급한 걸 막기 위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인 책임론이라기보다 뭘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아니 그때 그 아니, 당시에 그런 식으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했나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너무하네 진짜. 듣자니 좀 아니, 이상하네. 저는 좀 제 이상한 것 처가 같아요, 오늘. 모든 게 다 좋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사랑뿐만 둘러가야 아니라. 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타짜의 감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 펀드금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네. 뭐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발전한다 안 한다 두 분 판단. 안 한다, 못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네. 왜냐면요, 이거를 수사에서 밝혀낼 수가 없어요.
아니 야당이 잘하면 되잖아. 야당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아니 수사 아니더라도 밝힐 수 옛날에 뭐 최순실 그때는 뭐 수사했어요. 그때는 이제 언론과 여러 가지 증거, 증언 지금 언론이 이런 막 것들이 나왔잖아요. 수대잖아 이거. 근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강기정 의원이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확증된 검찰 수사로 확증된 증거가 나오면 권력형 비리가 되겠지만 추미애 장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조작된 거래요. 그다음에 금융감독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허위 문서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아무런 역할도 못 하잖아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본부 같은 거 만들 때도 내 허락 맡아라. 검사 파견할 때도 내 허락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검찰총장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저는 왜 회의적으로 보냐면 지난 3년 전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김봉현의 법정 증언 그리고 우리 정말 SBS의 용기 있는 특종 보도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논란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밝혀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렇다면은 날 샜다. 뭐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지라는 식으로 한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아요, 되게. 누구한테? 이런 느낌이 있는 게요. 과거에 이제 50, 60 이럴 때까지는 큰 대기업들의 M&A라든지 어떤 뭐 사업에 대한 허가권 이런 걸로 의한 거액의 비리.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렇게 가면서는 그 신흥 기업들이나 건설업체들의 비리.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펀드 쪽이거든요. 이 유사성들이 이렇게 보여요. 트렌드 같은 게. 그러면 뭐 무슨 뭐 수석이 돈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약한 골이고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뭐 문제 의식이 없다면야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낙연, 김태년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또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네. 내가 알아보니까 별일 아니래. 그건 김태년 대표만. 그러니까 김태년 대표 이랬고 취재해 이낙연 보니까. 대표든 뭐 그냥 뭐 허위 제보에 의한 별일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 보장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특검을 할 만한 뭘 때까지 가는 건 야당 몫이지. 근데 의석수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아니 자꾸 엉뚱한데 지금 저기 집중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제가 뭐 기대를 하지 팁을 드리자면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런 걸 기대하고 그래요. 청와대 행정관 그것도 맨 처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막 터질락 말락 할 때 들어가 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돼 있고 행정관 명의로 차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명이죠. 뭐 실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거액의 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9.8%. 그러면은 제가 야당이면요. 뭐 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냐.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업무를 했냐. 이런 부분 한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했냐. 왜 청와대 특별감찰관 안 만들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 22일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다행이고요. 네. 좀 잘하래요. 네. 잘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바짝 긴장해서 또 잘하죠. 근데 너무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가지고요.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쟁을 쪽수로 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북한처럼 무슨 핵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비대칭 김종인 전력도 있잖아요. 없고. 누가요? 김종인.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너무하세요 진짜. 기대 난망입니다. 여의도 타짜 오늘 재밌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윤태곤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